안녕하세요. 오늘 또지S 채널에 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용골짜리 성운에 있는 신비한 산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영상에서 용골짜리 성운에 있는 우주절벽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우주절벽 외에도 용골짜리 성운에는 어디서 한 번쯤은 봤을 만한 유명한 우주 걸짤품들이 많이 있습니다. 미리 말씀드리자면 이 이미지들은 허블 우주망원경의 20주년을 기념하는 놀랍고 신비한 이미지들입니다. 그 아름다운 우주로 함께 가보시지요. 용골짜리 성운은 밝고 어두운 성운 그리고 여러 특이한 천체들이 다 모여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 주목할 만한 천문학적 현상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많은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잘 알려져 있습니다. 용골짜리 성운은 오리은하의 궁수자리 8에 위치해 있습니다. 용골짜리 성운의 여러 이미지 중 처음으로 탐구해 볼 곳은 지금 보시고 있는 신비한 산입니다. 허블 우주망원경은 20주년을 맞아 2010년 2월 1일에서 2월 2일에 걸쳐 광각 카메라 3으로 용골짜리 성운을 촬영했는데 이 사진에 나온 먼지와 가스로 이루어진 기둥 구조에 신비한 산이라는 명칭이 부여되었습니다. 이 기둥의 높이는 약 3광년입니다. 요즘 천문학에서 몇억 광년 떨어진 별을 관측했다는 소식이 워낙 많이 나와서 그런지 기둥의 높이가 3광년이라 하면 정말 짧은 길이라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피부에 와닿게 설명해드리면 지구에서 태양까지 거리가 8광분인데 이 거리의 대략 20만 배가 지금 보시는 신비한 산 기둥의 높이입니다. 지구에서 가장 높은 에베레스트 산과는 비교도 안 될 만큼의 높은 기둥인 것입니다. 한편 신비한 산이라는 이름은 하워드 필립스 러브크래프트의 소설에서 따온 이름입니다. 그는 1890년 미국 로드 아일랜드에서 태어났고 소설가, 시인, 편집자로 일생을 살았습니다. 공포와 신화를 잘 버무려 쓴 그의 소설은 풍부한 상상력이 시대를 앞섰다고 평가받습니다. 이 신비한 산의 가장 특별한 특징은 바로 그 안에서 새로운 별들이 태어나고 있다는 점입니다. 막 생성된 원시 별들이 이온화한 가스들을 방출하며 주변의 먼지 구름과 엄청난 속도로 충돌하면서 발생하는 허빅 아로 천체가 이곳에서 관측되었습니다. 허빅 아로 천체는 어린 별들이 가스나 먼지 구름과 초속 수백 킬로미터의 속력으로 충돌할 때 방출되는 가스로 이루어진 작은 성운 모양의 천체입니다. 허빅 아로 천체는 별의 형성에서 흔히 있는 천체이며 몇몇은 혹별 주위에서 회전축을 따라서 일직선으로 발견됩니다. 혹별은 다른 항성과 중력적으로 묶여있지 않고 홀로 고립된 별을 뜻합니다. 그리고 참고로 허빅 아로 천체는 이니셜 앞부분을 따서 HH 천체로도 불립니다. 기억하셨다가 지인과의 대화에서 써먹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허빅 아로 천체라 해서 HA 천체라고 하면 지인 중에 천문학을 조금 아는 분에게 조용히 지적받을 수도 있으니 HH 천체로 한 번 더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허빅 아로 천체는 길어야 수천 년밖에 가지 못하는 일시적인 현상이지만 아주 짧은 시간 동안에도 눈에 띄게 변화할 수 있습니다. 길어야 수천 년이라니 제가 말하면서도 웃음네요. 길어봤자 100년 밖에 못 사는 유한한 인간이 얼마나 한없이 작은 존재인지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도 오늘 또지S 채널에선 지식을 습득하면 할수록 허무주의나 자조적으로 빠지지 않고 어떤 학문의 지식이라도 그 안에 숨은 좋은 의미들을 함께 발견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지적으로만 탐구하다 보면 결국 이게 내 삶에 무슨 의미가 있나 라는 생각이 들게 마련이기 때문입니다. 잠시 옆길로 샜습니다. 죄송합니다. 이 허빅 아로 천체는 성간 공간 안에서 모성으로의 가스 구름에 의해 빠른 속도로 멀리 움직입니다. 허블 우주 망원경의 수년 이상의 관찰로
허빅 아로 천체의 복잡한 변화가 밝혀졌습니다. 신비한 산의 어떤 부분은 성가물질과의 충돌로 밝아지는 반면 또 어떤 부분은 먼지 구름들로 희미해집니다. 그런데 여기서 잠깐 용골 성운이 창조의 기둥과 혼동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창조의 기둥은 사실 우리가 지금 다루고 있는 용골 성운과는 다른 성운인 수리 성운에 위치한 천체입니다. 비슷한 기둥을 가지고 있어서 혼동하기 쉽지만 잘 기억해 두셨다가 신비한 산과 창조의 기둥을 지인들에게 소개해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의 지적 호기심을 충족해드리기 위해 여기서 한 걸음 더 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럴 일은 자주 없겠지만 혹시라도 지인들이 신비한 산과 창조의 기둥의 가장 큰 차이점이 뭐야? 라고 물을 수 있습니다. 가장 큰 차이점은 신비한 산은 창조의 기둥과는 달리 허빅 아로 천체를 가지고 있습니다. 앞서 보셨듯이 어린 별이 가스나 먼지 구름과 충돌할 때 수직한 부분으로 이온화된 플라즈마 Z를 방출하게 되는데 그 Z가 성가물질과 충돌하면서 허빅 아로 천체를 만들게 됩니다. 그러면 지금 보시는 신비한 산 안에는 몇 개의 허빅 아로 천체가 있을까요? 그리고 수직 방향으로 나오는 플라즈마의 Z 방향은 각각 어디일까요? 2010년도에 출판된 논문을 기준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신비한 산 안에는 총 3개의 허빅 아로 천체가 있습니다. HH901, HH901, HH-1 이렇게 3개의 허빅 아로 천체가 있습니다. 고온의 Z의 방향은 위아래가 아니라 좌우입니다. 보통 신비한 산을 보면 위아래로 길쭉한 기둥 모양이니까 위아래로 Z를 뿜고 있구나 생각하지만 좌우로 Z를 뿜어내고 있습니다. 직접 눈으로 보지도 않고 그걸 어떻게 확신할 수 있어? 라고 물어보실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좋은 지적이십니다. 아마도 미래에 더 좋은 관측 장비로 측정했을 때 지금 결과와 다르거나 또 다른 새로운 사실이 발견될 수 있습니다. 천문학자들은 지금의 관측 장비로 얻은 데이터를 가지고 최선을 다해 이해하려 했습니다. 천문학자들은 허빅 아로 천체가 주로 75%의 수소와 25%의 헬륨으로 이루어진다는 특징을 이용했습니다. 보시는 그래프는 충격파 H알파의 세기를 나타냅니다. 수소의 분포가 좌우로 높게 분포하고 있어서 Z 방향을 그렇게 추측하는 것입니다. 이제 지인들에게 신비한 산을 소개할 때 기둥의 수직한 방향으로 Z가 뻗어나가고 있고 허빅 아로 천체가 만들어졌으며 그 중심에 만들어진 어린 별들이 있다라고 말하시면 됩니다. 아무리 설명하려 노력해도 신비한 산 모양이 나오는 건 참으로 신기하긴 신기합니다. 어떻게 무한한 우주의 신비를 다 알 수 있겠습니까? 챗GPT와 함께 제가 조사한 것 외에 더 많은 연구 결과들이 있을 것입니다. 개인적으로 현대 과학이 이 정도까지 알아낸 것도 정말 대단하다고 생각합니다. 오늘도 관측 결과를 토대로 최선을 다해 연구하고 있는 천문학자들에게 큰 박수를 보냅니다. 자, 마지막으로 용골짜리 성운 신비한 산의 가시광선 이미지와 적외선 이미지를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왼쪽에 보시는 이미지가 가시광선 이미지고 오른쪽이 적외선 이미지입니다. 딱 봐도 오른쪽 이미지에 별이 많아 보이죠? 네, 맞습니다. 이처럼 적외선은 가시광선보다 긴 파장으로 먼지 구름들이 앞을 가려도 그 안을 뚫고 별을 관측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긴 파장을 이용하는 만큼 해상도는 떨어지는데요. 그걸 상쇄시킬 만큼의 더 큰 크기의 망원경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더 긴 파장을 사용하는 제임스 웹 망원경이 이전의 망원경보다 더 크게 제작되었습니다. 참고로 더 멀리 보기 위해 더 긴 파장을 이용하고 더 좋은 해상도를 가지려면 제임스 웹 망원경보다 더 큰 망원경이 필요할 것입니다. 지금까지 용골짜리 성운에 있는 신비한 산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이 영상이 여러분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 봐요. 뿅.